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제 팔티클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다뤘고, 팔티클이 여러 개, 두 개 이상으로 될 때부터, 이 팔티클이 여러 개가 묶여 있을 때, 이 팔티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팔티클 시스템스 오 팔티클의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배웠고, 팔티클이 여러 개일 때, 키네마틱스, 변이 벡터나 벨로시티나 어셀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리니어 모멘텀과 워크 에너지 밸런스? 그러니까 키네틱스는 포르스가 관련된 텀이잖아요.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의 포르스가 어떻게 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티클 1이 있고 파티클 2가 있을 때 뭐 스프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리지드한 로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파티클에 각자 작용하는 힘이 있을 수가 있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연결이 된 상황에서의 뭐 텐션이 작용할 수도 있고, 스프링이면은 편성 힘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도 이렇게 있습니다. 파티클이 여기 또 3이 있다면, 파티클 3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3에서 2까지, 2에서 3, 이렇게 각자의 힘들이 작용을 해요. 그럼 이 힘들이 작용하는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 뉴턴의 제 3법칙인가요? 예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i와 j가 다른 경우에서 fij는 마이너스 fji, 방향이 반대니까 벡터로 봤을 때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파티클 안에서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힘, 연결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인터널 포스라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익스터널 포스, 인터널 내부에, 익스터널 외부에, 이런 거 그대로 뭐 말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힘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인터널 포스를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은 서로가 상쇄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힘을 인터널 포스의 모든 힘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얘네들은 0이 돼요. 이 말은 즉슨
모든 파티클에 적용하는 힘들을 다 더하는 것은 결국 인터널 폴스들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폴스들만 고려해주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i 모든 힘들의 합은 얘를 결국 인터널과 익스터널의 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사라져서 eng fi 시그마 fi의 익스터널만 고려해주면 된다. 각 파티클의 모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터널 폴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2라고 했을 때 파티클 2의 모션은 얘가 M2라고 하면 M2A2는 F21 더하기 F23 더하기 F2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M이 안 붙지. 그래서 각자의 파티클의 모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터널 폴스의 항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 전체 시스템의 합쳐진 힘을 봤을 때 그 힘을 생각했을 때는 이 내부의 힘들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익스터널 포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 파티클은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FI라고 합니다. 파티클 I에 작용하는 힘을 FI라고 했을 때 이 FI는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가 결국 MI, RI, AMB죠.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에요. 그래서 이치 파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는 그걸 합쳐서 쓰는 시그마 FI가 되고 얘를 그대로 시그마 I에 대해서 뭐 I가 N개가 있다고 하면 1부터 N까지 DT, D, MI, RI의 벡터 I에 대해서 이걸 그냥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우리가 모든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이 여기에서의 모든 힘들은 인터널, 익스터널 폴스를 다 합한 거지만 인터널 폴스가 0이기 때문에 얘는 i는 1부터 n까지 익스터널 폴스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다시 써보면 일단 그 시그마 mi 모든 파티클의 매스를 다 더한 것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을 곱해주고 라지 m을 하나를 또 나눠주면 똑같죠. 여기에 mi, ri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CM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CM은 센터 오브 매스. 우리가 이 VCM이 왜냐냐?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시스템 오브 파티클이 있을 때 걔네의 RCM, 센터 오브 매스까지를 나타내는 벡터는 n분의 1의 시그마 mi, ri 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있을 때 걔네들이 R1, R2 벡터가 있으면 얘의 무게중심, 질량중심, 질량중심은 RCM은 M1, M2가 있을 때 M1 플러스 M2분의 M1 large M 전체 M에서 R1 벡터 더하기 M1 플러스 M2분의 M2 R2
이렇게 질량 중심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식을 팬시하게 쓰면 RCM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미분을 했을 때 VCM,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라고 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되니까 얘를 미분한 것만 다 하면 됩니다. 질량은 미분하면 어차피 0이 돼서. 마찬가지로 어셀러레이션, 센터 오브 매스의 어셀러레이션도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되니까 얘 점 두 개.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즉 n분의 1, 시그마 mi, vr. n분의 1, 시그마 mi, ar. 어? 아, 벡터죠. 질량 중심에 대한 벡터를 계산할 수 있었고, 그걸로부터 질량 중심의 속도, 질량 중심의 어셀러레이션을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결국 이 식이잖아요. 어? 네. 이 식이 이거니까. 그래서 전체 익스터널 폴스의 합이 결국 속도를 전체 질량에다가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를 바꾸는 형태의 간단한 식으로 하나로 정리가 된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의 운동량도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질량의 그 센터 오브 매스의 VCM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다시 쓰면 익스터널 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익스터널 폴스를 다 더한 것들은 외력을 다 더한 거는 전체 질량의 이 가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ACM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티클이 있고 걔네들의 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식을 AMB로 맞췄는데 걔네들 하나의 개체로 본다. 시스템을 하나의 뭔가로 봤을 때 그냥 그럼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거기에서 속도, 가속도 이런 관계가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걔네들은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탈식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서 시스템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센터 오브 매스의 포지션을 기반으로 그 센터 오브 매스 포지션이 벨로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셀러레이션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로 파티클이 두 개가 붙어가 있는데 스프링으로 붙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의 스프링은 질량이 없어요. 여기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 그럼 센터 오브 매스가 M1, M2에 따라서 뭐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여기가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는 것을 결국 따지면 돼요. 얘는 스프링이니까 여기에서의 폴스가 작용하죠. F1, 2가 작용하고 여기에서 F1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중력이 있고 스프링이 달려있는 그 발티클이 있고 얘네들의 우리가 모션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여기 중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이 스프링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스프링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동시에 이게 동시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중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 전체적인 움직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아까 썼던 식 external force는 전체 질량의 center of mass의 가속도다. 전체에 작용하는 external force는 전체 질량의 center of mass의 가속도다. 이 식을 가져와서 전체 여기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은 중력입니다. M1G가 이렇게 Y로 작용하고 M2G가 작용하죠. 전체 질량은 M1 더하기 M2이고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예요. 이걸 기반으로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 ACM은 G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의 센터 오브 매스 M1, M2가 있었을 때 거기에 센터 오브 매스는 그냥 G로만 쭉 떨어진 형태의 모션이 일어날 거예요. M1, M2가 이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상관없이 스프링을 기준으로 막 움직일 텐데 그건 상관없이 얘는 그냥 일정하게 중력 가속도만 받으면서 움직일 테고 이렇게 컨스탄트한 어설레이션을 받으니까 결국 변이를 개선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뭐 초기의 속도가 있으면 거기에 t, 초기의 변이 이런 식으로 두 번 적분을 하면 이러한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리치 파티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국 M1과 M2가 F12, F21, G, G 이렇게 각자 따로 보면 따르게 이렇게 힘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M1에 대해서, M2에 대해서 따로 A1을 계산을 하면 A1은 M1G 더하기 F1, M2A2는 M2G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서 각자의 파티클에 대한 가속도는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각자의 가속도도 아까씩 ACM은 M분의 1 시그마 I MI AI니까 즉 M1 플러스 M2분의 M1 A1 더하기 M1 플러스 M2분의 M2 A2가 ACM이 될 거예요. F12, F21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계산하면 여기에서 A1 이렇게 넣고 A2 여기에 넣고 그럼 얘네들이 상쇄돼가지고 결국 ACM은 G다 라는 식으로도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별로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센터 오브 매스만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따지는 작용하는 힘과 전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따지고 그거의 포지션과 속도와 가속도가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된다. 두 번째로 다룰 거는 work, energy, balance. 줄여서 웹이라고 할게요. 워크 에너지 밸런스도 우리가 가해진 일이 에너지의 증가를 나타내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I VR의 제곱 절대값. 그래서 모든 파티클의 운동 에너지를 각자 더하면은 전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워크도 모든 파티클에 작용되는 모든 파티클이 RI에서 뭐 R 대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거기로 그만큼의 움직인 거리를 힘에 내적해가지고 더해준 게 월크가 돼요. 또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추가된 게
결과적으로 월크의 차이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수식적으로 조금 트리키한데, 우리가 리지드하게 파티클이 연결돼 있다고 했을 때, 리지드 링크에서 작용하는 힘, F1, 2가 있고 F2, 1이 작용되는데, 얘네들의 힘은 전체 시스템에 아무런 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적용하지 않냐면, 이게 리지드하다는 것은 RI, T, 마이너스 RJ. 얘의 벡터 거리, R1, 얘의 벡터 거리, R2가 있을 때, M2까지의 이 벡터 거리의 차이가 1과 2의 벡터잖아요. 이 벡터의 절대값, 실제적인 스칼라인 컨스탄트는, 아니, 스칼라인 거리 디스턴스는 컨스탄트하게 됩니다. 이게 리지드하는 정의예요. 리지드하다는 것 자체가 M1과 M2가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떨어져 있는 거리. 얘네들이 뭐 움직이고 회전을 하고 난리를 치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의 거리는 벡터 합으로 뺐을 때 거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거리의 제곱도 당연히 변하지 않고 얘를 미분한 값이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벡터의 제곱의 크기는 내적을 사용해서 gt, g, rit, 마이너스 rjt 시간에 따라서의 거리는 제곱은 이렇게 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0이라는 거고 제곱은 내적이 되고 어떤 내적의 미분값은 하나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하나 그대로 두고 미분하고 즉 dt, d, rit, 마이너스 rj, d 미분 rit, rj, d 더하기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 이거 순서만 바뀌어서 그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간단하게 쓰면 이거의 두 개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ri와 rj를 미분을 하면은 얘를 그냥 미분한 거라고 쓸 수가 있죠. 닷을 붙여서 얘와 ri 2는 어차피 날라가고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ri와 rj를 뺀 거와 이거의 각자의 미분한 거 세차 그러니까 i와 j 파티클의 속도인데 속도의 차이는 이 벡터와 내적을 했을 때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ri 내적 마이너스 rj의 내적이 ri와 rj와 수직하다는 거지. 이 벡터가. 더불어 각 파티클에 적용되는 힘 F12나 F21, FIJ는 여기에서 원투끼리 연결되는 리지드 링크에서 발생되는 힘이기 때문에 얘네는 I 마이너스 RJ와 패러를 해요.
그럼 속도의 차이는 여기에 수직이고 힘은 여기에 패러럴한데 월크의 정의를 식으로 보면 얘는 Ri부터 RJ까지 FIJ를 여기 각자의 파티클 I와 J에 적용되는 워크라고 합시다. 그럼 Ri가 T1에서 T2까지 I 파티클이 움직이는 동안에 힘에다가 BRI를 내적한 이게 월크고 파티클 2에다가 한 1, RJ 파티클 2에 대해서 T1부터 그러니까 파티클 J에 대해서 한 1, T1부터 T2까지 F, JI, ERJ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일인데 이거는 다시 쓰면 T1부터 T2까지 FIJ에 ERI를 VIDT로 쓸 수 있고 T1부터 T2까지 FJI에 VJD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FJI는 힘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IJ로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묶어서 T1부터 T2까지 FIJ에 VI-VJ 네, 잡아. DT. 근데 VI-VJ는 RI-RJ의 수직이고 FIJ는 패러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0이 됩니다. 0을 T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리드 링크에서 각자의 F1, 2, 1 이렇게 각자의 파티클이 작용하는 힘이 이 힘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더해진 2를 봤을 때 그 1은 0이에요. 즉 얘네들이 연결되어서 주고 있는 힘들은 결국 썸을 했을 때 추가되는 월크는 0이다.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유도가 되고, 네, 그쵸. 어떤 상황에서든 파티클이 다른 파티클로 연결이 되었는데 얘네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에서 주고 있는 장력이 여기에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장력에 의해서 파티클의 속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를 추가로 주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스프링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주고 있는 힘은 여기 각자의 파티클의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스프링이니까 당연히 움직임을 만들어낼 테고 얘의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할 거예요.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왜 변하냐? 인터널 포스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익스터널 포스가 뭐 없다고 했을 때 왜 익스터널 포스가 0인데 어떻게 얘의 속도가 변하냐를 생각해 보면 스프링에 저장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 때문이다.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익스터널 포스가 0이면 얘네들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게 거리가 변하는 상황이다. 스트링이든 늘어나는 줄이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익스터널 포스가 없더라도 이 각자의 내부의 파티클의 속도가 변할 수가 있고 그 변하는 것은 뭐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결국 이렇게 다루는 건데
이제까지 시스템이 M1, M2, M3 이렇게 파티클이 여러 개 있을 때 얘의 벨로시티는 n분의 1 시그마 mi vi 어셀러레이션은 n분의 1 시그마 mi ai 그렇게 해서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더하면 됐는데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전체 파티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c m 제곱 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항상 얘를 따로따로 2분의 1 mi vi 제곱을 더해줘야지 실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얘가 2분의 1 mvcm 제곱이랑 은 다르다.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하나의 전체 VCM m 이 센터 오브 매스를 정하고 센터 오브 매스에서의 VCM을 구해가지고 걔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죠? 얘네들은 1차원의 식인데 얘는 2차원의 식이니까 세컨드 올더니까 단순히 이렇게 더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안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그렇게 큰 내용이 없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부터 자꾸 이렇게 파티클이 막 로프에 도르래도 있고 돌들이 연결돼 있어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번 시간에 이렇게 도르래 줄이 연결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든 내가 그 거리를 정해도 되는데 여기에서의 거리를 xa라고 합시다. 여기에서의 거리를 xb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거리를 xc라고 하면 이 전체의 줄의 길이는 합이 일정하니까 xa 더하기 xb, xb, 2xb 더하기 xc는 컨스턴트. 줄의 길이의 총합으로 이 식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죠. 문제에서 블락 A와 블락 C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의 코이피션트 오브 프릭션이 정지마찰력은 뮤S가 0.24, 운동마찰력은 K가 0.2라고 되어 있어요. A가 5kg, B가 10kg, C가 10kg일 때 텐션을 구하고 여기에 콜드의 텐션을 구하고 The oscillation of each block, 각자의 블락이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그럼 텐션은 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렇게 텐션이 작용하고 이렇게 텐션이 작용하고 이렇게 텐션이 작용합니다. C를 이 방으로 텐션이 끌리고 A가 이쪽으로 텐션이 끌리고 B는 두 개의 텐션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이랬을 때 첫 번째로 이 마찰력, 정지 마찰력을 줬잖아요. 정지 마찰력으로 과연 버틸 수가 있는지. 여기에서 지금 중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중력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내려오려고 텐션이 작용할 텐데 이 텐션보다 B를 끌려는 텐션과 A를 끌려는 텐션보다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C와 A를 버티고 있는 마이너스 뮤 SN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뮤 SN. 여기 N이 작용하고 N이 작용할 때 NA라고 하면 더 적을 것 같고 이 정지 마찰력이 버텨버리면은 얘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그래서 버티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버티는지 보냐. 결국 여기에 텐션, 버티려고 하면 텐션의 최대는, 그러니까 이 버티는 힘의 최대는 뮤스 NA. NA는 수직 항력이 여기에서 Y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mg랑 같죠? 뮤스 MAG. 뮤스 ND는 뮤스 MG.
MC, G.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 개의 마찰력, 합, 두 개의 마찰력 MAG 더하기 뮤S MCG의 합이 과연 이 중력, 이게 텐션에 해당되는 거고 두 개의 텐션이 해당되는 게 중력인데 그냥 중력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 MB의 G 크기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뮤S는 0.24였고 G는 어차피 다 날아가면은 MA 더하기 MC는 5 더하기 15니까 15kg가 MB 10kg보다 딱 봐도 작네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지마찰력으로 버틸 수 없게 되는 거고 이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릭션이 적용이 돼요. 어설레이션이 0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0이 아닐 때 우리가 처음에 가져왔던 이식 XA 더하기 XB 더하기 XC는 컨스턴트라서 이걸 미분하면 VA 더하기 EVB 더하기 VC는 0. 한 번 더 미분하면 AA 더하기 EAB 더하기 AC는 0. 더불어 각자의 파티클에 적용되는 힘이 있죠. 각자의 파티클이 이 수직 항력과 중력은 상쇄되고 X방향으로만 했을 때 MAA X방향의 가속도는 전체 여기에 작용하는 익스터널 폴스, 아니 전체 작용하는 힘 T가 작용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US NA가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XA를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했잖아요. XA를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T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마찰력 자체가 거기에 플러스 방향, XA의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AA의 플러스 방향으로 뮤 이제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뮤K MAG 마이너스 T 텐션 XC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적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XC 방향에서의 이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 뮤 K NC 반대 방향으로 T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MAT는 뮤 K MCG 마이너스 T 그리고 AB의 경우에는 두 개의 텐션이 AB는 이쪽 방향으로 어차피 XB가 밑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AB도 이쪽 밑으로 방향인데 밑으로에는 G 방향의 힘이 작용되고 위로는 ET가 작용돼요. G 힘 MBG 마이너스 ET MA MP MC MP 우리 MA, AA, UK 다 알고 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이걸 정리를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T는 7분의 24지 쭉 정리를 하면 뭐 20까지 나오면 다 풀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조금 복잡한데? 잘 따라봅시다. 문제가 재밌어요. small sphere B of mass. 질량이 m인 작은 공이 있는데, 공을 여기에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swings freely in a vertical plane. 그냥 놓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놓으면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 O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다가 여기에 then about the peg after the cord comes in contact with the peg. 여기에 peg라는 고정점이 있어요. A에 고정점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줄이 여기에 걸려서 A를 기점으로 다시 원운동이 다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에 걸리지 않을 때는 O를 기점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쭉 프리퍼를 하다가 자유롭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30도에 걸리는 순간부터는 A를 기점으로 이렇게 A를 기점으로 원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태그에 걸리기 전에 determine the tension in the core just before the sphere comes in contact with the peg. Just before the sphere comes in contact with the peg. 태그에 도착하기 전에 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텐션과 여기에 막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의 텐션 T1과 T2라고 합시다. 걔네들을 구해라. 그럼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얘의 속도가 생기잖아요. 얘를 그럼 어떻게 풀지를 일단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정지 상태니까 텐션이 0이겠죠. 떨어지다 보면은 얘가 떨어지는 힘이 있는데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텐션이 없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야 될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얘가 이쪽으로 뭔가 X 방향으로 거리가 생겨서 이 거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텐션이 뭔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텐션에 의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되는데 그 텐션이 얼마일까를 처음에 계산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가 그 계산되는 원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컨택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이때의 텐션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텐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스페이스 커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커브를 나타내는 방식에서나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나 어떠한 속도로 V를 가지고 있고 이걸 원운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R분의 V 제곱의 어셀러레이션이 생기죠. 그거가 텐션입니다. 얘가 어떤 속도로 V로 움직이고 있고 그 기준으로 이 O를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쪽의 어셀러레이션 이 움직이는 방향의 탄젠셜한 H와 AN을 구할 수가 있고 AN의 항은 항상 R분의 V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텐션이 AN이 어셀레이션이 R분의 V 제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럼 처음에 구하는 텐션 여기에 부딪히기 전까지의 텐션은 이 딱 30도일 때 얘가 떨어지면서 부딪히기 직전에 30도일 때 여기에서의 벨로시티가 있을 거예요. 이 벨로시티를 구하면 그 벨로시티에 대해서 R분의 아 R분의 V제곱이 어셀레이션이고 N을 붙여주면 힘이 돼가지고 이게 MAN이고 이게 텐션이 될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텐션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어셀러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어셀러레이션이 R분의 V제곱인 거고 생각해 보니까 텐션뿐만이 아니라 이 30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텐션이 작용하고 여기에 또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중력이 이 30도의 방향으로 여기가 30도면 이렇게 mg가 있으면 이 30도의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세타가 30도일 때에 힘이 작용해요. 파티클은 이렇게 줄이 있을 때 여기에서의 텐션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사인 30도가 작용을 하니까 이 man이 t-mg 사인 30도라고 쓸 수가 있죠. 어떠한 형태의 파티클이든 걔의 움직임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의 탄젠셜한 방향으로 콜디네이트를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콜디네이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이 n 방향, 노멀한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항상 r분의 v제곱인데 그게 작용되고 있는 힘이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텐션,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 mg 사인 30도가 있어서 이렇게 써지면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건 텐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텐션은 mr분의 v제곱 플러스 어, 어, 잠시만요.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데 영상이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여기 텐션은 n분의 r v제곱 더하기 mg 사인 30도로 정의가 됐어요. 그럼 m이 안 주어졌네. 그냥 m이라고 썼으니까 m을 그대로 놔둡시다. mc 사인 30도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값이고 mr도 알고 있는 값인데 v를 몰라요. 그럼 30도만큼 떨어졌을 때 v가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그럼 이 v는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이랑 텐션밖에 없는데 텐션은 얘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의 방향으로 수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오로지 중력 에너지에 대해서만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력 에너지, 포텐셜한 에너지 여기가 30도만큼 됐을 때 이 30도만큼 떨어졌을 때의 높이 h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체 길이가 0.8m에서 0.8m에서 30도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도 0.8m인 거고 여기 h의 길이는 얼마냐? 0.8, 30 그러면 여기가 0.8이네요. 조금 그림이 더러운데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0.8이고 여기에 h 이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30도를 기준으로 0.8 여기가 0.8일 때 여기 h는 1대 2대 루트 3이라서 h가 0.4가 됩니다. 그래서 mgh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치환이 된 거라서 v 제곱은 2gh 2가 0.4 루트
0.8 G. 그럼 V 알고, V 제곱 알고, 거기 알고 있으면은 텐션을 구할 수가 있죠. 텐션은, 어, H가 그냥 G, R로 쓸 수 있고, 2분의 1 R이었으니까. 그럼 V 제곱이 GR이니까 GR 없어져서 MR 더하기 MG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MG 아니 MG 더하기 2분의 1 MG 해서 2분의 3 MG 텐션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확하게 얘가 패그에 걸려서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기준으로 됐을 때 여기에 텐션을 구하라는 건데 걸리자마자의 상황이니까 속도가 확 변하지가 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에 변해서 속도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속도가 유지인데 여기에서의 우리의 가속도식 AN은 마찬가지로 이 식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AN은 MR분의 V 제곱이고 얘는 T 마이너스 MG 사인 30도 30도여서 그러니까 걸린 거랑 상관없이 여기에서 힘은 어차피 30도로 줘야니까 그리고 여기에 걸린 텐션 새로운 텐션이고 T2인 거고 이때의 R이 원래의 R 0.8에서 0.4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T2는 이거 그대로 넘기고 R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럼 T는 R분의 MV 제곱 V는 그대로 되고 플러스 MG 사인 30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R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L의 반을 계산해주면은 분의 5 MG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였냐? 텐션이 이 중력과 힘이 받쳤을 때 합쳐진 힘을 항상 만들어냈고 여기 파티클에 작용하는 힘이 텐션과 중력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거기에 가속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노멀한 방향은 R분의 V제곱이다.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내면 식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물체가 10kg의 물체가 30m/s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쪼개졌다고 합시다. 쪼개진 상황에서부터 A, B로 쪼개졌는데 얘 세타 A, 세타 B로 나뉘어지고 2.5kg, 7.5kg로 나뉘어졌어요. 쪼개지는 상황에서 여기 A와 B에 작용하는 힘, A가 뭔가 이쪽으로 힘이 작용됐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됐으니까 얘 왜 이러지? 여러분을 수업하기를 좀만 더 해보고
좀만 더 해봅시다. 좀만 더. 자, 다시. 여기 물체가 쪼개졌어요. 물체가 쪼개지는 상황에서의 각자의 힘이 발생해가지고 Y 방향에 가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붙었을 텐데, 어쨌든 두 개에서 인터널하게 된 발생한 힘은 얘네들의 운동을 변화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썼었던 아까 맨 처음에 썼었던 AMB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발생한 힘, 아하, 이렇게. 우리가 원래 AMB를 썼을 때,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를 썼을 때, F, 각자의 파티클에 대해서는 힘이 발생한 운동량의 변화, 뭐야, 무슨 나 네,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전체 힘으로 했을 때, 전체 힘으로 하면은 이 전체의 힘은 인터널 풀스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익스터널 풀스만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전체의 운동량 변화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터널하게 작용한 힘은, 익스터널하게 작용한 힘은 0이니까, 인터널하게 이렇게 쪼개지는 힘만 발생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운동량과 여기에서의 운동량은 동일합니다. 내부적인 힘만 작용을 했으니까. There are no external forces so apply the conservation of linear angular momentum. 그래서 MA 10 곱하기 V0는 MAVA 더하기 MBVB. 근데 X 방향으로 했을 때 이게 2.5 VA의 코사인 세타 A 더하기 1.5 VB의 코사인 세타 B. Y 방향으로 했을 때 Y 방향의 운동량은 0이었으니까 이게 2.5 VA 사인 세타 A 더하기 7.5 VB의 사인 세타 B가 사인 세타 B를 하면은 사인 세타를 뭐 양수라고 두면은 얘는 뭐 마이너스를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VA와 VB를 구할 수 있다. 세타 A, 세타 B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앵글로 리니어 모멘텀 밸런스로 풀게 됩니다. 이 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힘을 다 더하면 거기에서의 운동량, 전체 파티클의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는 외부의 힘만을 따지면 되는데 외부의 힘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서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식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것도 사실 하나의 맨 처음 트릭만 잘 설정을 하면 잘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라서 딱 중요한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봅시다. 볼 B가 이렇게 카트에 달려 있고 여기에 질량이 MB라고 해요. 랭스가 L이고 attach the cart with the mass of MA. 카트의 매스는 MA라고 합니다. 이 카트는 frictionless horizontal track. 그래서 여기는 프릭션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면이에요. 여기에서 볼이 V0로 주어져 있고 카트는 처음에 멈춰 있습니다. B가 최대의 엘리베이션에 도달했을 때 높이와 속도와 높이를 A는 얘가 B가 최대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maximum vertical distance h through which B will rise. B가 떠오를 때의 maximum vertical distance h
그러니까 B가 떠오르는 가장 높은 높이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랬을 때 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로 여기는 프릭션리스니까 운동 에너지에 소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전체가 이 전체의 시스템에 전달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가 V0로 갔을 때 어느 순간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 B가 VB 다시라고 했을 때 그 최대로 올라간 높이에서 VA도 어떠한 속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때 VA 프라임과 VB 프라임이 같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이게 같냐? 그러니까 얘가 가장 높이로 올라갔을 때의 B의 움직이는 속도와 A의 움직이는 속도가 같은데 이게 왜 같냐? 해석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VA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VA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고 얘가 뭔가 VB라고 했고 A에서 B를 바라보는 움직임은 VAB에 어차피 얘의 길이는 L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A가 픽스드 되어 있다고 하면 B는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원 운동을 한다는 것은 L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VAB가 항상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A를 고정한 상황에서 B의 움직임을 본 속도 VAB는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이 길이의 수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랬을 때 VA 더하기 VB가 되죠. VB의 전체 속도는 VA에서 VB를 바라보는 속도에다가 VA 속도를 더한 게 돼요. 이게 벡터의 상대니까. 근데 A에서 B를 바라보는 속도는 이 수직인 방향이니까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포지션이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속도가 있다는 것은 이 파티클 B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얘가 가장 맥시멈 헤이트에 도달했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려는 컴포넌트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즉 VAB가 0이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맥시멈으로 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VA와 VB의 속도가 같습니다. 혹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VB가 맥스까지 올라갔을 때 맥스까지 올랐다는 것은 VB의 Y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거잖아요. Y로 올라가는 방향의 속도가 0인 상황에서 VA가 있고 VB가 있는데 VA와 VB가 같지 않다고 합시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0인 상황에서 이 줄이 뭔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줄은 늘어나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VA는 VB라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최대 높이에서의 VA와 VB는 같고 그 상황에서 여기에 익스터널한 포스가 작용한 것은 X 디렉션에서 여기 중력은 작용하지만 X 디렉션에서는 익스터널 포스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써서 MBVB는 MA 처음 VB0는 MBVB T 더하기 MAVAT인데 VAB T일 때 맥스 헤이트가 같으니까 MB 더하기 MA의 VA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운동량 보존 쓰고, 에너지 보존 써서 H를 구할 수 있고, 벨로시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긴 한데, 트리키한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좀 풀면서, 이거 문제도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보시고, 얘가 왜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게 되는지, 얘는 왜 텐션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다시 풀면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